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불법 체류자 도시를 범죄의 온상이라 지목하고 해당 도시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영구 제동이 걸렸습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독립적인 사법부, 엄중한 법에 의한 공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부 예산 사용의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 되면 말고식의 무리수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20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윌리엄 오릭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 5조와 10조를 위배한다며 영구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 도시에 대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된 섹션 9A는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에 따르지 않고 불체자 보호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정부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명령 발동 직후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방정부는 법원에 시행 중지 요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4월 행정명령 내용 중 섹션 9A에 대해 임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행정명령의 시행 중지를 최종적으로 판시한 것입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행정명령 영구 시행 중지로 이제 전국 모든 지방정부는 불체 이민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을 편다는 이유로 연방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릭 판사는 헌법은 정부의 예산 사용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헌법적으로 연방정부 자금 사용 조건을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BN과 채널K가 공동 주최하는 경로잔치 늘 푸른 인생이 개최됐습니다. 전통가요부터 가야금, 연주, 아카펠라 공연까지 자리를 함께한 한인 어르신들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경로대잔치 늘 푸른 인생이 오늘 뉴욕 베이사이드 KCS 동포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드림 색소폰 그룹의 연주로 시작된 늘 푸른 인생은 연예봉사단의 흥겨운 전통가요로 그 흥이 절정에 달했고 뉴욕을 대표하는 사회자 박진여 씨의 입담이 더해져 공연장을 가득 메운 35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진 무대는 가야 챔버가 선사한 전통 가야금과 현대 악기가 함께하는 퓨전 국악 연주로 행사는 절정에 달했고 대학생 아카펠라 팀의 공연과 화려한 부채춤 공연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국악 또 새로운 음악 보여드린 계기가 돼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이 노래 불러주시고 같이 또 즐겨주시니까 공연을 준비한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고 내년에 또 꼭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다채로운 공연과 더불어 풍성한 선물도 함께했습니다. 300불 상당의 온수매트 등 푸짐한 선물과 참석한 어르신 전원에게 식사와 기념품까지 선사해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아주 행사에 와가지고 구경도 잘하고 점심도 잘 먹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아주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냥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고 노인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저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점심도 잘 먹었고요. 예. 공연을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주. 뉴욕이란을 대표하는 경로잔치로 자리매김한 늘 푸른 인생. 한정된 좌석으로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 아쉽지만 내년에는 더 풍성한 무대를 기약하며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뉴욕 한인회관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습니다. 추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 정부가 저지른 만행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금요일 뉴욕 한인회를 찾아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했습니다. 추 대표는 우리는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 세계에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잊지 않아야 한다. 일본은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 일본은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북핵 리스크가 높아지며 한미일 군사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과거사에 너무 집착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진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역사를 인정하고 진실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스크가 높은 가운데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군사 동맹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걸림돌, 최대 걸림돌이 그 과거사 문제인데 한국이 너무 집착한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뉴욕과 뉴저지 동포 사회를 향해서는 조국을 향한 사랑을 가슴에 간직한 채 미국 내에서도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동포 여러분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고 지난 19일 귀국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베이사이드에 새 회관을 마련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조 연설을 한 뉴욕주 부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KCS의 역할을 강조했고 행사장에는 한인 1세는 물론 2세들도 대거 참석해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주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열린 KCS 갈라. 이날 행사에는 400명이 넘는 한인이 참석해 동포 사회를 향한 기부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인 사회가 가족이 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만찬에서 KCS 린다 리사모 총장은 KCS에서 봉사하며 겪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청중에게 이야기하며 남은 여생을 함께할 가족이 필요한 동포 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앞으로도 한인 사회에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So he was the one that actually discovered that Mr. O had passed away sometime between when he dropped off that meal the day before and then that day. You know, this is what we do. This is what KCS does. We try to eliminate any economic, health, or social barriers that our community has. 기조 연설자로 나선 뉴욕주 부주지사 케이시 호컬은 앞으로도 KCS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ecause I truly believe in the mission of the Korean Community Services. You are changing people's lives every single day. KCS가 수여하는 올해의 비전상은 베프니 구억 미국 은퇴자협회 다문화 리더십 담당 부회장과 베스핀켈 미국 은퇴자협회 뉴욕주 이사가, 개척자상은 마이크로 뉴욕시 조달서비스 국장이 수상했습니다. KCS 기금 모금 행사에는 이민 1세뿐만 아니라 뉴욕을 무대로 활동 중인 젊은 한인 2세들이 참여해 한인 1세의 건강한 정신이 2세에게 훌륭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자리였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초유의 무더기 한인 입국 거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무려 85명이 애틀랜타 하츠필드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24시간 공항에서 대기했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1세관 국경보호국은 19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한국 국적자 85명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입국 거부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거부된 방문자들은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으나 관광 목적의 무비자 방문과 실제 입국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입국이 거부된 85명의 한국
한국 국적자들은 상당수가 노인들로 한국 여행사를 통해 애틀랜타 하츠필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이 거부된 채 특정 장소에서 24시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36명은 20일 대한항공 직항 노선을 이용해 본국으로 보내졌으며 나머지 49명도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두 명이 입국을 거절당한 사례는 있어도 수십 명이 한꺼번에 입국이 불어대는 경우는 최근 수년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과 한인사회에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한국 교민과 한국 국적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능 개선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 쿼츠는 최근 안드로이드 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 위치 정보를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폰의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은 사용자와 가까운 이동통신사 기지국과 교신하며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구글 측은 이 기지국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는 경찰이 구조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당사자를 찾을 때 쓰는 기법입니다. 구글은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메시지 전달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고자 활용이 검토됐지만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수집 행위는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쿼츠는 구글이 OS 메시지 기능의 단순 개선을 위해 왜 굳이 기지국 정보를 모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2014년 한국에서 사전 지도 서비스인 스트릿뷰를 만들며 와이파이망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 1천여만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이어서 독자적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1일 재무부는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중국 기업 4곳과 중국인 1명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이날 북한 해운 무역회사 6곳과 선박 20척도 새로운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개인과 기업, 최근 들어서는 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형 선박들이 제재 대상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돈줄 가운데 하나인 해상 무역을 봉쇄하는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들은 미국 자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무역의 대부분을 해운 물류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에게 이번 제재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 선박들은 지난 9월 행정명령 발효 이후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금별무역의 선박 레성강 1호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수업 중 인종차별 발언을 한 버겐 아카데미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한인 사회를 더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정 펠리세이즈-팍시 의원과 제니정 클로서시 의원 등은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로부터 버겐 아카데미 교사의 한인 학생 인종 차별 발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사건 발생 후 프리홀더 측에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했고 이후 프리홀더들과 논의를 했다며 이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프리홀더 차원에서 학교 당국에 철저한 추가 조사가 지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프리홀더들은 버겐 카운티 의회 역할을 하며 버겐 카운티는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특수 목적고입니다. 이 때문에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지역 주민은 물론 정치권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와 뉴저지 경제협회 시민참여센터 등은 교사 처벌과 관련한 요구사항들을 곧 학교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문서에는 해당 교사 중징계와 교사의 공개 사과, 학교의 입장 발표, 교직원 대상 인종 차별 방지 교육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우리 한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키아 서랍장이 또 안전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최근 8살 어린이가 또 사망했는데요. 아이키아는 2,900만 개에 달하는 서랍장을 모두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3개에서 6단짜리 서랍장은 어린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키아 측은 리콜을 통해 고정쇠 무료 배포와 가정을 방문해 고정쇠를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또 원치 않을 때에는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혹시 사용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